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이미 더울 만큼 더워진 7월의 첫 번째 주제는 멸종했거나 거의 없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지만 한 나라의 상징이 된 동물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면 정말 감사한 거 여러분들 모두 아시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미국의 국조는 흰머리 수리가 아니라 진정한 미국의 원주민이라 불리는 칠면조였을 거예요. 저 할아버지는 흰머리 수리보다 칠면조가 미국 땅에 훨씬 많이 살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더 친숙하다는 이유로 칠면조를 적극적으로 밀었었죠. 물론 흰머리 수리가 칠면조보다 아주 조금 더 간지가 나긴 하지만 저 할아버지의 의견은 어찌 보면 제일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이런 의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가 지구상엔 꽤 있습니다. 멸종되었거나 거의 찾아볼 수 없거나 심지어는 신화에 나오는 동물들을 상징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도도에서 날개 달린 말까지 이제 특이한 국수들을 만나보실 시간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상징 동물인 유니콘은 장엄하고 신비한 신화에나 나오는 동물이에요. 이 친구는 순결, 힘 그리고 독립의 상징으로 과거 스코틀랜드 왕국의 국장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는 이 동물을 상징 동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2015년에 비록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한 단체가 1300년대부터 국가의 상징인 유니콘을 다른 동물로 대체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유니콘이 신화적인 동물이라서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주장한 새로운 상징 동물은 네스호의 괴물, 내시였으니까요. 이미 내시는 조작된 것임이 드러난 이 시점에서 이게 무슨 얘긴가 싶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주장이 완전 허튼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내시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방문하는 사람은 수백만 명이지만 유니콘을 보러 오는 사람은 없다는 게 그 사람들 주장의 근거니까요. 비록 도도는 1662년경에 멸종되었지만 신기하게 생긴 날지 못하는 이 친구는 모리셔스의 자부심의 상징이며 인간에 의해 위협받는 전 세계의 멸종 위기종에 대한 심각성을 인간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순하기 이를 데 없었고 사람에게도 친근하게 굴었던 이 친구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모리셔스 섬에 들어온 네덜란드인들은 도도를 잡아먹었고 서식지를 파괴했으며 그들이 데려온 동물들은 생태계를 괴멸시켜버렸죠. 그리고는 긴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도도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칠면조보다도 더 큰 덩치를 가졌던 비둘기의 사촌 도도는 모리셔스의 기업체 이름들, 우표, 그리고 공공장소의 동상 등을 통해 모리셔스인들의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이 친구는 당나귀일까요? 아님 아기 기린인가? 다시 보면 영양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그것도 아니면 진얼굴로 반쯤 덮인 얼룩말인가? 얘는 대자연에 많은 혼란을 주는 창조물 중 하나인 모파피랍니다. 기린에 가까운 친척인 이 친구는 사실 너무 희귀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겐 신화에나 나오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털로 덮인 뿔, 줄무늬가 있는 뒷다리, 그리고 아주 긴 혀를 가지고 있는 이 수수께끼 같은 반추동물은 지금은 사라진 신비동물학회의 마스코트이기도 했었죠. 물론 오카피는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친구예요. 저 학회에서 연구하는 말도 안 되는 환상종이 아니라. 그런데 이 친구는 사실 아주 위험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답니다. 콩고민 주공화국의 북동쪽 숲지역에 아주 협소한 구역에서 살아가는 이 친구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아주 급속도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상징 동물인 코모도 황도마뱀은 최대 길이 약 3m에 최대 무게 약 70kg까지 나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입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은 동물의 시체를 먹는 청소부들이지만 그게 없을 땐 과감하게 직접 사냥을 하기도 해요. 얘네들의 상당한 몸무게, 근육질의 꼬리, 강력한 턱, 긴 발톱,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박테리아로 가득 차서 물리면 폐혈증을 일으키는 타익 등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현존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국가 상징 동물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얘네들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막상 사람이 공격당했다는 보고는 거의 없답니다. 이 친구들도 멸종의 위협에 직면한 아이들이긴 한데 이 친구들이 사는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지금은 그나마 한시름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어드맥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무리를 일으킬 정도로 귀여운 새끼를 낳는 묘하게 생긴 친구예요.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의 가장 큰 토착 육상 포유류이자 벨리즈의 상징 동물이기도 하죠.
이 친구 역시 엄청난 멸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생에 생존하는 개체수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5천 마리가 채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 넓은 중앙아메리카에서 서로 만나기도 힘든 정도랍니다. 그런데다 서식지의 파괴, 그리고 극도로 낮은 번식률은 이 친구들의 개체수를 계속 감소시키고 있죠. 나라의 상징동물이 없어지는 건 막아야 하니 벨리즈에선 정부와 벨리즈 오디본협회가 공동관리하는 6,000에이커 정도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답니다. 파키스탄의 상징동물인 마코리엄소는 가장 독특하게 비틀린 와인오프너 같은 뿔로 잘 알려져 있죠. 인첩의 끝판왕인 이 친구의 이름은 뱀을 먹는 자라는 뜻의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됐어요. 사실 이 친구는 파충류를 전혀 먹지 않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전승에서는 뱀을 발로 밟아 죽이고 먹는다고 한다네요. 어쨌든 이 친구들도 종의 생존을 걸고 싸워나가고 있어요. 세상의 거의 모든 염소들이 번성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왜 이리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저 멋진 뿔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지만 이 친구들의 뿔은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엄청난 수가 사냥을 당했죠. 그리고 그냥 멋있는 뿔을 박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또 엄청난 수가 죽임을 당했고요. 하지만 요즘엔 이 친구들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엄청난 노력 끝에 개체수가 다시 늘고 있죠. 세계자연보호연맹은 이 친구들을 멸종위기종에서 멸종준위업종으로 등급을 변경시켰습니다. 비교적 새로운 국가 상징동물인 타키는 1985년에 부탄의 국가 상징동물이 되었습니다. 사양소의 친척인 이 친구는 사실 수세기 동안 부탄인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왔죠. 타킨의 기원은 15세기의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부탄의 신성한 미치광이로 알려진 티벳의 성인 드로파 클레이에게 주민들이 쇠고기와 염소고기를 대접했다고 해요. 다 먹고 남은 뼈에 붙어있는 찌꺼기로 타킨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 부탄과 관련된 가장 귀한 동물도 아니에요. 또 다른 부탄의 상징 동물인 백룡은 완전한 신화의 동물인데 국기에도 등장하죠. 그 바람에 정말 그리기 어려운 국기가 되어버렸다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헝가리는 전설에만 등장하는 동물을 상징으로 삼는 또 하나의 나라입니다. 트롤이란 친구가 헝가리를 대표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헝가리 전설에 등장하는 매를 닮은 맹금류랍니다. 전설에 따르면 트롤은 896년에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 한복판에 검을 떨어뜨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 전설의 맹금류는 오늘날 헝가리군의 군장에서부터 우표까지 거의 모든 것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헝가리가 전설 속의 새에 대한 강한 애정을 지닌 유일한 유럽 국가는 아니랍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전설의 동물인 바르셀로스 수탈기 나라의 상징 동물 중 하나이고 형형색 색의 기념품은 전국의 관광지에 전시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전설 속의 동물들을 참 좋아하나 봐요. 또 다른 상징 동물은 와이번이에요. 넓고 텅 빈 거리와 선전 포스터 외에 제한된 수의 서양 관광객들이 스스로 고립된 독재국가의 수도인 평양에 발을 들이게 하는 또 다른 하나는 아마 날개가 달린 거대한 말의 동상일지도 몰라요. 천리마는 페가수스와 닮은 중국의 신화 속 동물에서 기원했는데 1950년대 김일성이 추진한 신속한 전후 경제발전 계획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천리마의 정신으로 전진하자 그 당시 재건 캠페인의 구호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천리마는 아직도 북한의 상징 동물로 남아있습니다. 오란봉 공원에 있는 150m에 달하는 천리마 동상은 온갖 정치적 선전물이 가득한 평양 시내에서도 눈에 띄는 기념물 중 하나랍니다. 점순이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다녀온 사람들이 그렇다네요. 헐리우드 배우 출신의 공비 그레이스 켈리로 잘 알려져 있고 억만장자로 가득 찬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모나코는 하나의 국가 상징 동물을 정할 수 없어서 세 종의 동물 모두를 택했습니다. 고슴도치, 토끼 그리고 북습쥐. 강렬한 태양이 비추는 지중해의 작은 공국 카지노와 F1 모나코 그랑프리의 나라에는 정확히 10종의 포유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10종 중에 북습쥐와 고슴도치는 속해 있지만 토끼는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상징 동물을 지정할 때 모나코에 토끼는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상징 동물이 되어 있죠. 참고로 유럽의 미니 국가들의 상징 동물을 보자면 안도라의 피레네산 양, 몰타의 파라오 하운드,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의 황조롱이 등이 있어요. 얘네들도 아름답고 멋있는 아이들이지만 귀여움으로는 모나코의 트리오에게 상대가 안 되죠. 이번에는
국가의 상징 동물들, 일반적인 동물들이 아닌 멸종했거나 거의 살지 않거나 신화 속에만 존재하거나 세상에 존재하긴 하나 그 나라에는 살지 않는 국가의 상징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호랑이도 휴전선 이남에는 살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살고 있지 않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화는 있어도 공식적으로 상징 동물이 없답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국수는 시베리아 호랑이, 국조는 까치인 거예요. 축구 대표팀이 가슴에 호랑이 달고 나온다고 상징 동물은 아니랍니다. 어쨌든 점순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